자, 우리가 적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부정적분이었습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냐 라고 했더니 어떤 라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fx가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fx dx를 라지 fx라고 적어줄 수 있지만 실제로 미분을 역연산 해봤더니 상수항이 사라져서 그 상수항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분상수 c를 붙여준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얘를 인테그랄, 얘를 dx, 얘를 얘를 적분 변수, 얘를 적분 상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분이었다면 두 번째가 이제 정적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정적분이 뭐냐? 라고 했더니 인테그랄 라지 fx를 미분한 스몰 fx를 썼을 때 여기에 뭘 한다고? 아래 끝 a와 위 끝 b를 적어주신다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식을 x가 a부터 b까지 뭐 하자? 적분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정적분한 라지 fx에서 a부터 b까지 라고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놈을 계산할 때는 윗끝을 집어넣은 값에서 아래끝을 집어넣은 값을 빼주면 이게 정적분이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까지도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적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적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보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정적분의 의미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적분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부정적분의 의미는 뭐였어? 부정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은 미분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부정적분이었어요. 맞습니까? 정적분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써보자. ddx 라지 fx, 어떠한 fx란 놈을 미분했더니 이놈이 스몰 fx가 돼요 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적분을 어떻게 썼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무엇이 되냐 봤더니 라지 fx가 됐고, 이 라지 fx에서 x 대신에 a와 b를 차례차례 넣어서 갖다 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게 정적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정적분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건 좀 따로 봐야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면 첫 번째, y는 fx의 입장에서, 이놈의 입장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y는 fx의 입장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라지 fx의 입장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스몰 fx dx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이놈을 적분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라지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했다 이런 얘기였죠. 맞습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합쳐서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우리는 어디서 보겠다 라고 얘기했냐면 y는 fx, 이 y는 fx가 뭐야? 적분하기 전, 즉 미분된 상태의 함수인 거죠. 맞습니까? 미분된 상태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도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함수라는 놈에서 정적분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인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래프 상태를 놓고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니네가 알아야 되는 기호가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야. 첫 번째, 1학기 때 배웠죠? 따로 떨어져 있는 놈.
즉 이산적인 놈들에 대한 합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시그마라는 비율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10항까지의 AK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놈들을 다 합한 놈의 값을 구할 때 그 합을 얘기할 때 우린 시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놈이 있어요. 쭉 이어져 붙여있는 연속적인 놈들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는 시그마가 아닌 인테그랄이라고 썼어야 되고요. 그러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불가능해.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다 합해줘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린 A부터 B까지라는 아래급 윗끝을 썼었고요. 어떤 주어진 함수의 아래쪽을 합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의 합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1학기 때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적분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y는 fx라는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y는 fx라는 곡선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준이 누구냐면 x축입니다. x축. 왜? x에 대해서 접근할 거거든. 맞니? dx, x에 대해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x축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x축이 있는 가운데 a라는 주어진 구간이 a라는 a에서부터 b까지라고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에서부터 b까지 f라는 요 도함수의 곡선이 x축 위에서만 그려진다면 그럼 그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시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fx라는 요 곡선에 x가 a부터 b까지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여기 이 면적, 이 넓이 s가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뭐가 돼요? 여기 이 면적을 내가 sx라고 얘기할게요. 뭐 s라고 쓸까? 그냥 s라고 쓸게요. s라고 쓴다면 얘는 뭐라고? 그냥 s가 된다. 되고 있니?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정적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미분한 함수 어떤 fx가 있었어요. 그 fx를 그렸더니 걔가 x축 위쪽에서만 그려져. 그러면 나는 a부터 b까지 이 곡선 아래쪽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정적분의 의미. 자,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완전 반대되는 걸 한번 생각해볼까? x축 아래쪽에서만 a라는 범위에서부터 b라는 범위까지 곡선 fx가 f라는 함수가 a에서부터 b까지 x축 아래쪽에서만 그려진다라고 생각해보자. x축 아래쪽에서 그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가 되고요. 곡선 아래쪽 요 fx에 여기 이 면적을 생각해줄 수 있고 이 면적을 역시나 s라고 내가 표현한다면 그 값을 s라고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무엇이 되냐 봤더니 면적에 마이너스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기해서 도함수, 미분한 함수에서의 정적분의 의미는요 x축 위쪽이면 x축 위에서만 그려지면 면적이 곧 정적분이고 정적분이 곧 면적이야. x축 아래쪽에서 그려지면 정적분은 면적의 마이너스고 면적은 정적분의 마이너스 관계라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섞어 볼 수 있겠죠. x축에 대해서 어떨 때는 위에 있고 어떨 때는 아래에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다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f라는 곡선을 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대. 얘가 도함수 fx랍니다. 이 도함수 f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fx dx의 정적분의 의미가 무엇이냐 봤더니 a에서부터 b까지 어떨 때는 x축 위에 있고요. 어떨 때는 x축 아래에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x축 위쪽에 있는 넓이를 내가 s1이라고 했고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내가 s2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저 fx dx라는 놈이 무엇이 되냐 봤더니 x축을 기준으로 x축 위쪽에 있는 면적에서
x축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갖다 뺀 값이 정적분이 됩니다. 이해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는 x축 위쪽이면 그냥 면적이, 아래쪽이면 면적에 마이너스 붙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복잡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다 한번 싹 해볼까? F축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F가 이렇게 있어. 귀찮으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X축 위쪽 면적, 여기를 S1, S2, 3, S4 라고 얘기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보면 얘는요 X축을 기준으로 도함수 fx가 X축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X축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주신 요 값을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정적분이 무엇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우리는 fx가 X축 언제 X축 위에 있고 언제 X축 아래쪽에 있는 얘가 더 중요하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놈들을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봅시다. fx라는 놈을 봤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요점 보이십니까? 요점? 요점의 x좌표가 궁금한 거죠. 맞습니까? 요점의 x좌표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도함수 fx가 x축하고 만나는 이거인 x의 값을 c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a부터 b까지 fx dx를 a부터 c까지 fx dx 한 다음에 c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잘 생각해. a부터 c까지 fx dx를 하시면 뭐가 돼요? x축 위쪽에서만 그려지니까 S1이 되는 거지. 나는 이 정적분은요 S1에서 S2를 빼는 거야. 영준아, S1에서 S2를 빼는 겁니다. 그죠? 얘는 S1 그대로야. 근데 얘는 뭐지? C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하는 건 X축 아래쪽에서 그려지니까 요놈의 정적분의 의미는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 두 놈을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얘가 되는 거 맞아?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자. 무슨 생각해 줄 수 있어? 이걸 물어볼 수 있지. 어떻게? 야, A부터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합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다고? 네 번째. 면적의 합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넓이 합이 얼마니? 다시 얘기해서 얘는 뭐가 돼? S1에다가 S2를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 맞니? S1은 뭐죠? S1은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fx dx야.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맞아? 그런데 S2는 X축 아래쪽에서 생성되는 면적이란 말이야. 넓이. 맞아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C부터 B까지 fx dx를 하시면 뭐가 돼? C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X축 아래쪽 면적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죠. 여기에 뭐해? 나는 S1하고 S2를 더하고 싶어 이번엔. 그래서 뭐 해야 돼? 빼줘야겠죠. 마치 뺐으니까 뭔가 면적을 뺀 것 같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면적을 합한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럼 얘를 한 방에 써버리자.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로 한 번에 써버리고 싶어. 한 번에 쓰려면 무슨 생각하면 되니? 한 번에 쓰려면 어떻게 한 번에 쓸 수 있지? 가만 보면 얘가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왜 그래? 넓이는 넓이, 면적은 면적인데 X축 아래쪽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플러스로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돼? X축 위로 꺾어 올리면 돼. 맞아? 그럼 X축 위로 꺾어 올릴 때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짓 해? 절대값을 붙이는 거지. 맞아요? 즉 다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fx야. 마이너스 fx라는 얘기는 fx 곡선을 뭐 했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죠. 그러면 C부터 B 사이에 있는 fx 곡선을 x축 대칭하제, 꺾어 올리자 라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A부터 B까지 fx를 뭐 하면요? 절대값 해버리면 맞아?
절대값 하면 뭐가 된다고? 면적이 합이 되버린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할 때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 얘로는 못 풀어. 다시 얘는 뭐냐면 면적의 합을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선 어느 구간에서는 x축 위쪽에 있고 어느 구간에서는 x축 아래쪽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내야 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좋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지만 그 지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으면 x축 위쪽에 있고 그거보다 크면 x축 아래쪽에 있구나. 그래서 이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면적의 합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주어지면요 면적의 합을 구하라는 그냥 표현일 뿐이고 이 표현을 실제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뭐가 되냐면 도함수에서의 정적분의 의미입니다. 도함수에서의 정적분의 의미야. 자, 그렇다면 이제 원함수에서의 정적분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건 좀 지울게요. 원함수에서의 정적분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 y는 라지 fx라는 y는 라지 fx,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시함수, 원함수다 라고 부른다고. 이 원시함수, 원함수라고 얘기하는 y는 라지 fx에서의 정적분의 의미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얘가 라지 fx라는 어떤 놈이었어요. x축은 어딘가 있겠죠? a가 어딘가 있고요. b가 어딘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정적분, 즉 다시 얘기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라지 f를 미분한 스몰 fx dx의 의미는요. 뭐가 된다고? 라지 fx라는 미분하기 전에 원함수의 상태에서 a부터 b까지 적분하자 라는 건데 가만 보면 얘는 뭐야? x 대신에 b를 집어넣은 뭐가 되죠? 함수값이지? x 대신에 b를 집어넣은 b일 때 여기가 함수값, 여기 요 높이가 라지 fb라는 높이라면 거기에서 라지 fa라는 놈을 뺄 겁니다. x 대신에 a를 집어넣은 라지 fa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너무 차이가 없네. 조금만 달리 갈게요. a를 요런 데로 갈게요. 자, 여기 요 지점이 라지 f입니다. 그럼 내가 살펴보시면 여기 있는 요거, 여기 높이가 얼마라고? 라지 f예요.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라고? 여기 높이가 라지 fb가 됩니다. 그럼 지금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 뭐가 돼? 높이 차이가 되는 거죠. 맞니? 함수값의 차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함수값의 차, 이 함수값의 차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정적분의 의미가 됩니다. 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원함수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이 도함수와 원함수를 합쳐서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가 뭔데?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3차 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3차 함수일 때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래요. 그래서 우린 뭐 하자고? 도함수 fx가 뭐해? 도함수 fx가 뭐 한다고? 도함수 fx가 x축하고 만나는 요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요점을 찾았더니 c가 됐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할 수 있니?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어? 여기 넓이를 구했더니 예를 들어보자. 한 8 정도 나왔대. 여기 넓이가 8이래.
여기 넓이 구해봤더니요. 여기 넓이가 한 5 정도 나왔대. 됐습니까? 이해해라. 잘 들어. 자, 이렇게 되면요. 이 fx를 이용해서 난 뭐 할 수 있어?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고 했죠? 영준아?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 밑으로 선 내려긋고 선 내려긋고 선 내려긋으세요. 됐습니까? 되고 있니?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러다가 넓이가 얼마라고? fx에서의 정적분했을 때 면적이 얼마라고? 8입니다. 그죠? 그러면 적분한 함수, 원래 함수에서 높이를 얼마만큼 올라가? 8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8만큼 올라간 어느 지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했어? 5만큼 뭐 했어요? x축 아래쪽이니까 빼줘야지. 5만큼 내려가자는 거예요. 5만큼 내려간 이 지점에 만들어 놓으면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와서요.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게 라지 fx의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 있는 요 높이에서 여기 있는 이 높이까지 요 높이 차이가 얼마가 된다고? 여기 요 부분의 높이 차이가 얼마가 된다고? 이 길이가 8이 된다. 다시 해서 여기 있는 높이와 여기 있는 높이 요 높이에서 여기 높이 차이가 얼마가 나온다고? 5가 나온다. 맞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높이 차이는 얼마가 돼? 3이 되겠다. 됐습니까?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높아? 다시 인테그랄 그러면 a부터 b까지 fx dx를 했다 라고 생각해보자. 간단히 얘는 어떻게 된다고? 라지 fb에서 이게 라지 fb야. 라지 fa를 뺐어요. 맞습니까? 높이 차이가 얼마라고? 3이죠. 뒤에 게 더 높아. b일 때가 더 높아. 그래서 얼마가 나와? 3이 나와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했어. c가 위에 있어. 맞아요? 그러면 fc에서 fa를 뺄 거니까 얼마가 돼? 8이 나온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했습니다. 얘는 뭐 했다고? 여기 있는 b에서 여기 있는 c를 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5야. 높이 차이가 5칸 차이가 난다고. 맞습니까? 그 5칸 차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돼. 얘로 보면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고 얘로 보면 높이 차이가 5인데 뒤에 게 더 낮으니까 마이너스 5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떠한 그래프로 보더라도 정적분의 값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찾아줄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높이 차이 정적분으로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요? 됐니? 자, 이런 정적분의 의미를 파악했으면 우리 이제 그 다른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뭘 볼 거냐면 두 번째예요.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할 겁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 자,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할 겁니다. 자, 정적분의 의미를 봤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서의 정적분. 첫 번째, 무슨 함수부터 볼까? 일단 기함수, 우함수부터 볼까요? 가장 쉬운 거니까 기함수와 우함수. 첫 번째, 기함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 맞죠? 기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함수의 함수식이 뭐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기함수라고 얘기합니까? f 얼마가? 마이너스 x가 얼마와 같아요? 마이너스 fx와 같을 때 우리는 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떤 함수가 기함수라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요.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볼게. x축과 y축이 있겠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게 F라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자. 여기 어딘가 내가 아무데나 잡을게요. 뭘 잡을 거냐면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A라는 놈을 잡을게요.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 A라는 놈이 있겠죠. 얘들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말은 다시 해서 그래프 자체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면적과 여기 있는 이 면적이 뭐예요? 같을 수밖에 없죠. 맞아? 두 면적이 같으면 나는 누구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뭐 했어? F라는 기함수를 접근했습니다. 정접근하시면 얼마가 되죠? 따로따로 쓰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에다가 0부터 A까지 F를 더하면 되는 거 맞니? 네. 그러면 요 놈은 X축 아래쪽에서 그려지니까 여기를 S라고 하면 이 값은 S가 될 거고요. 얘는 0부터 A까지니까 요 값은 얼마야? 아이고 얘는 마이너스 S고요. 얘는 S가 될 거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그래서 기함수를 정적분하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요 얘들아 기함수를 정적분하시면 얼마가 나온다고? 무조건 0이 아니야. 뭘 봐야 돼? 구간을 봐야 돼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0이라고 해. 아니 기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정적분이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하면 정적분 아니 뭐야 0이 돼야 안 돼. 0이 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기함수라는 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시면 0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적분의 내용입니다. 됐어요? 되고 있니? 자 다음 두 번째 무함수를 볼까요? 무함수는 뭐라고? Y축 대칭함수를 우린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함수의 함수적 특징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뭘 만족해요? f-x가 fx가 될 때 우린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우함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y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며?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딘가 점을 지나면서 2차 곡선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f라는 놈이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뭐 여기 밖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라면 반대편에 어디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있는 여기 면적과 여기 있는 여기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정적분하면 얘랑 얘랑 면적이 같다며. 얘랑 얘랑 면적이 같다며. 그러면 인테그랄 뭐로 바꿀 수 있어? 0부터 a까지 f와 신값의 몇 배? 2배가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기함수를 적분하시면 0이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항상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예요. 우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2배가 된다.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넓이의 2배가 됩니다. 됐어요? 알아먹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함수 기함수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우함수 기함수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자. 두 번째 대칭함수. 이제 이런 대칭,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대. f m-x가 f m 플러스 x와 같대. 의미하는 게 뭐지? 혹은 이렇게 되어 있대. f em-x가 모든 실수 x에서 fx와 같대요. 의미하는 게 뭐지? 이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함수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봐야 돼? 알아보기를 이렇게 알아봐야 돼. f라는 괄호 안에 있는 놈과 f라는 괄호 안에 있는 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다며? 맞아? 괄호 안에 있는 놈들끼리 더해봐. 그러면 m은 숫자야. 그죠?
그죠? m은 숫자인데 x가 변수야. x 대신에 자꾸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값이 변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안에 있는 것끼리 더했더니 뭐가 됐어? 변수가 사라졌어. 맞습니까? 변수가 사라졌어. 그럼 다시 해서 우린 뭐 하냐면 요 안에 있는 거에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은 뭐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m-x와 m 플러스 x를 더해봐. 얼마죠? 2m입니다. 그걸 2로 나누면 얼마야? m이 되지. 그럼 m이라는 얘기는 다시 해서 얘는 뭐라고? 얘는 x는 m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된다. 삼각함수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삼각함수에서 다 했던 겁니다. 얘는 코사인 함수의 대칭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x는 m 대칭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2m-x와 여기 있는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봐. m 나오죠. 맞아? 그래서 x는 m 대칭입니다. 그럼 x는 m 대칭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 뭐가 있어요? x는 m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대요. f라는 놈이 생겼는데 이 함수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죠. 됐습니까? x축이 어디 있어? 몰라. 아무데나 어딘가 있을 거예요. x축이 있대.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부터 반대편에 있는 여기 a까지 뭐 하자고? 정적분하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를 정적분하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를 다르게 잡을게요. 변수를 m을 기준으로 m에서 a를 뺀 거와 m에서 a를 더한 거 요걸로 바꿀게요. 이래야 정확하게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보일 수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m-a부터 m 플러스 a까지 f를 정적분한답니다. 정적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여기 면적과 여기 있는 이 면적이 같다라는 거 맞습니까? x는 대칭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m부터 m 플러스 a까지 f 정적분한 거에 몇 배? 2배예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얘가 지금 누구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함수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 m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가 바로 우함수가 되는 거죠. 되고 있니?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임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m-x에 이번엔 f m 더하기 x를 더했더니 얘가 2n이 됐네. 2n이 2n이 됐네. 됐습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다시 모든 실수에서 2n-x라는 놈을 봤더니 얘가 얼마가 되냐면 2n 빼기 x fx가 된대. 됐습니까? 그냥 여기 있던 더하기 fx를 반대로 넘긴 거밖에 없어. 되고 있니? 되고 있어요? 이 함수식을 보자. 이 함수식은 뭐야? 는을 기준으로 양변이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f라는 놈 괄호 안에 있는 놈들끼리 더해서 2로 나눠준 그 놈을 x값으로 하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돼요 라고 얘기한 거라면 얘는요 f 괄호 안에 있는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놈 더하면 얼마지? 2m이 돼요. 다시 2로 나누면 얼마지? m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값 f값 여기 있는 이놈의 함수값 f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야? n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놈은 뭐가 돼? m,n 점대칭이 됩니다.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은요 뭐가 된다고? 점대칭 함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놈의 함수식이 점대칭 함수 그래서 기함수도 이놈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사인 함수가 이런 놈들의 특징이죠. 맞습니까?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고 어찌되었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놈이래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이 점이 m,n이라는 점이었어. 이 점에 대해서 대칭된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x는 m이라는 직선과 y는 n 얘가 x는 m이라는 직선과 얘가 y는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고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어.
곡선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서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 서로 대칭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f라는 함수라고 얘기하고 x축은 어디 있어요? 몰라. 어딘가 이렇게 x축이 있대요.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요.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 어딘가에가 여기라고 할까? 여기를 m-a라고 하자. 그러면 요 x는 m에 대해서도 대칭되어 있고 y는 n에 대해서도 대칭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m-a라면 m 플러스 a는 어디 있겠어? 여기 반대편에 m 플러스 a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가 m 더하기 a가 됩니다. 되고 있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인테그랄 m 빼기 a에서 m 더하기 a까지 f를 정적분해 보래. 근데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대. 맞아? 듣고 있니? 듣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런 생각해보자. 얘들아, 요런 생각해봐. 뭐 하면 돼요? 여기 선 보입니까? m-a라는 선. 요 선을 쭉 위로 올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맞아? 그랬을 때 여기 놈 보입니까? 이거? 맞아? 얘랑 여기 있는 요 놈 보여요? 이거?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이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면적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는 요 파란색 요 면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면적을 내가 지워버리고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맞아? 여기 있는 면적을 어차피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붙여버린 거야. 맞니? 그랬더니 뭐가 나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굳이 적분해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맞아? 뭐라고 찾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2a 곱하기 높이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만약에 y는 n이니까 n이죠. 맞아? n을 곱해주면 저놈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럼 적분한 값이 나오는 거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자, 요렇게 얘기하는 게 대칭함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잠깐 쉬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잠깐 쉬었다가 들어와서 나머지 뒤에 거 하도록 할게요.